자,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어차피 브라질이나 프랑스 우승이지 뭐하고 손 놓고 계신 분 계시죠? 근데 있잖아요. 월드컵의 진짜 재미는 바로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예상 못한 팀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우승 후보들을 씹어먹는 그 순간이요. 오늘은 제가 이번 2026 월드컵에서 이 팀 진짜 위험하지 않아? 싶은 다크호스들을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콜롬비아, 노르웨이, 모로코, 에콰도르,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언더독이라 부를 수도 없는 일본까지.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팀. 콜롬비아입니다. 남미라고 하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만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이번엔 콜롬비아를 그냥 지나치면 진짜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 팀 8년 만에 월드컵 돌아오는 거거든요. 8년 동안 칼을 갈았던 거죠. 그 8년의 결과가 뭐냐 하면 2022년부터 시작된 어매치 28경기 무패 행진입니다. 28경기 무패. 뭐 약팀들 상대로만 그랬냐고요? 아닙니다. 독일, 브라질, 스페인, 아르헨티나. 이름만 들어도 다리가 후들거리는 강팀들 상대로 결과를 챙겼어요. 심지어 2024 코파 아메리카에서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결승에서 아르헨티나한테 연장 접전 끝에 졌지만 대회 최다 득점 12골을 터뜨리면서 준우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빡세다는 남미 지역 예선을 3위로 통과했습니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바로 뒤에서요. 이 팀의 핵심이 누구냐고요? 일단 하메스 로드리게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메스. 예전에 레알 마드리드에서 번쩍번쩍하던 그 하메스요. 아, 그 선수 이제 노인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있잖아요. 이 형이 말년에 무슨 회춘 주사라도 맞은 건지 아직도 건재합니다. 코파 아메리카 도우망, 남미 예선 도우망. 2개 다 먹었어요. 도우망을 2개나. 물론 하메스가 33살이 넘으니까 더 이상 예전처럼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선수는 아니에요. 수비? 기대하지 마세요. 발 빠른 상대 측면 공격수가 치고 들어오면 하메스 옆에 구멍이 생기는 거 보입니다. 근데 콜롬비아 로렌조 감독이 진짜 영리하게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하메스 주변에 사냥개처럼 뛰어다니는 미드필더들을 붙여놨습니다. 리오스랑 레르마. 이 2명이 중원에서 엄청난 활동량으로 하메스 대신 수비 구멍을 메워주는 거예요. 덕분에 하메스는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메이킹, 패스 공급.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그 공급을 낼름낼름 받아먹는 선수가 있으니 바로 루이스 디아스입니다. 바이언에서 뛰는 그 루이스 디아스. 왼쪽 날개에서 수비수들 제치고 무한돌진하는 그 선수. 지역 예선에서만 7골 3도움이에요. 콜롬비아가 얼마나 공격력이 좋냐면 남미 지역 예선에서 경기당 득점 2위, 유효 슈팅 1위, 크로스 정확도 1위였습니다. 공격에서는 진짜 무서운 팀이에요. 그럼 약점은 없냐? 있죠, 당연히. 콜롬비아는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는 팀인데 그 압박이 한번 뚫리면 순식간에 등 뒤가 통째로 열립니다. 빠른 역습에 매우 취약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하메스 의존도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하메스가 컨디션 안 좋은 날 콜롬비아 빌드업이 그냥 막힙니다. 주전과 백업 선수 간 기량 차이도 꽤 나서 주전들이 다치거나 피로 누적되면 팀 퀄리티가 뚝 떨어지는 뎁스 문제도 있어요. 정리하자면 콜롬비아는 하메스와 루이스 디아스가 살아있는 한 어떤 팀도 만만히 볼 수 없는 팀입니다. 하메스가 쓰러지는 날이 콜롬비아가 흔들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일단 지금 폼으로는 진짜 위험한 팀입니다. 2번째 팀 노르웨이입니다. 아, 노르웨이 얘기 꺼내면 다들 이러시잖아요. 홀란드 있으니까 당연히 강한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노르웨이의 진짜 무서움은 홀란드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해요. 일단 스펙부터 보죠. 유럽 지역 예선 8전 전승. 37골 5실점. 이 스텝 보고도 뭐 별거 아니네 하실 분 계세요? 없죠? 37골에 5실점. 37대 5. 이게 말이 됩니까?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입니다. 이 성적의 1등 공신은 당연히 홀란드죠. 예선 혼자 16골. 16골. 팀 전체가 37골인데 그 중에 16골이 홀란드입니다. 인간이 맞는지 진짜로 의심이 됩니다. 거기에 웨데고르가 7도움으로 예선 도움 1위를 찍었어요.
아스날 주장 현재 세계 최고 미드필더 중 한 명. 이 둘이 같은 팀이에요.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복권 1등 2번 연속 당첨된 수준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진짜 주목하고 싶은 선수들은 따로 있어요. 홀란드랑 웨데고르에 가려서 주목 못 받은 숨은 공신들. 먼저 라이트백 리에르손입니다. 이번 시즌 도르트문트에서 뛰면서 무려 18도움을 기록했어요. 미드필더도 아니고 공격수도 아니고 수비형 풀백이 18도움. 이거 진짜 비정상입니다. 리에르손의 크로스가 얼마나 좋냐면 높고 피지컬 좋은 선수들이 넘쳐나는 노르웨이에서 리에르손의 킥 하나가 팀 전체 공격 루트를 책임지는 수준이에요. 예선 8경기 4도움 빅찬스 메이킹 상위권. 그것도 모자라서 라이트백뿐만 아니라 레프트백, 백스리 스토퍼까지 소화 가능한 멀티플레이어예요. 솔바켄 감독이 8경기 전부 풀타임으로 썼다는 게 다 설명해주죠. 그리고 또 하나 안토니오 누사. 노르웨이산 네이마르라는 별명을 가진 왼쪽 날개입니다. 19살이에요. 아직 19살. 근데 이미 어매치 23경기 9골이에요. 좌측면에서 수비수 한두 명을 우습게 제치고 돌진하는 스타일인데 이게 왜 팀에 도움이 되냐면 이 친구가 어그로를 끌수록 중앙에서 집중 수비를 받던 홀란드 주변이 허술해지거든요. 유럽 예선에서 이탈리아랑 2경기 다 득점했어요. 어린 나이에 큰 경기에서 잘한다는 거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노르웨이는 최전방 홀란드, 그 아래 웨데고르, 왼쪽 누사, 오른쪽 리에르손의 크로스. 거기에 세를로트, 라르센, 오스카보브 등 다양한 옵션까지. 이 팀 진짜 사고 한번 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공격진에 비해 수비진은 아직 조금 무게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유로도 나온 적이 없는 선수들이 대다수라 메이저 대회 경험이 거의 없어요. 월드컵 같은 큰 무대에서 긴장감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조편성도 만만치 않아요. 변수는 분명 있지만 가진 전력만 보면 충분히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팀입니다. 세 번째 팀 모로코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기억하시죠? 아프리카 팀 최초의 4강 진출이라는 역사를 써버렸던 그 팀. 당시에는 운이 좋았던 거 아니야? 한 번의 돌풍이지라는 말도 있었어요. 근데 모로코가 그 말에 어떻게 대답했냐면 아프리카 지역 예선 8전 전승. 그리고 스페인이 가지고 있던 어매치 최다 연승 기록이 15연승이었어요. 세계 기록이요. 근데 모로코가 그걸 넘어서 무려 19연승을 달성하면서 세계 기록을 갈아치워버렸습니다. 19연승 동안 기록한 스탯이 50골 4실점. 50골의 4실점.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숫자죠. 이번 대회에서 전력도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카타르의 영웅들인 하키미, 야신 보누, 마즈라위, 암라바트가 아직 건재하고 거기에 유망주들이 줄줄이 합류했습니다. 아유브 부아디, 샘 스틴탈, 아나스 살라마이너스 에딘. 그리고 결정타는 브라임 디아스입니다. 스페인 연령별 대표팀에서 오랫동안 활약했던 선수인데 몇 년에 걸친 구애 끝에 드디어 모로코 국대로 노선을 변경했어요. 이 선수 하나 합류한 것만으로도 모로코 공격 옵션이 확 넓어진 겁니다. 카타르 4강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걸 이미 숫자로 증명하고 있는 팀이에요. 근데 딱 한 가지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 황금기를 이끌던 레그라기 감독이 월드컵 개막 고작 3달 전에 지휘봉을 내려놓았어요. 그것도 갑자기. 그리고 후임으로 온 우아비 감독은 성인 클럽 감독 경력도 없고 국대 경력도 없어요. 완전 새 인물. 이게 얼마나 큰 변수가 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전력 자체는 이번 대회 최상위권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어요. 수비 조직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 중 하나고 공격도 예전보다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감독 교체 변수를 잘 넘긴다면 모로코는 이번 대회에서 4강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팀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카타르에서 세계를 놀라게 했던 모로코. 이번에는 그보다 더 높은 곳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팀 에콰도르입니다. 공격은 승리를 부르고 수비는 우승을 부른다. 다들 이 말 들어보셨죠? 월드컵 같은 토너먼트에서는 특히 더 수비가 중요합니다. 한 번 지면 끝이니까요. 근데 에콰도르가 이번 남미 예선 18경기에서 딱 5실점만 했어요. 18경기에 5실점. 18경기를 뛰면서 단 5골밖에 안 먹힌 거예요. 이게 보통 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수비 조직력의 핵심이 뭐냐면 선수 이름들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단 센터백에 윌리안 파초가 있습니다. PSG 소속이에요. 챔피언스 리그 2연패를 경험한 선수예요.
거기에 아스날에서 뛰는 피에로 인카피에. 멀티 수비 자원으로 아스날 수비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죠. 첼시 소속 미드필더 모이세스 카이세도. 이 선수 이름은 한번 들으시면 압니다. 숨이 막히는 활동량으로 상대 공격을 중원에서 제작 끊어내는 선수예요. 레프트백에는 밀란에서 뛰는 에스투피냔, 센터백 조엘 오르도네스는 브라이튼에서 슬슬 빅클럽들의 레이더에 잡히기 시작한 유망주예요. PL 세리에어 리그왕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경험한 선수들이 에콰도르 수비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베카체세 감독도 이 선수단 장점을 그대로 살렸어요. 촘촘한 간격의 콤팩트한 블록 수비를 기반으로 공격할 때는 의도적으로 한쪽으로 선수들을 밀집시켜 상대를 유인한 다음 볼 탈취 후 빠른 역습. 전형적인 선수비 후역습인데 그걸 너무 잘하는 팀이에요. 그 결과 브라질과 우루과이를 제치고 남미 예선 2위로 통과했습니다. 그것도 카스티요의 출생지 서류 위조 문제로 승점 3점을 날린 상황에서요. 승점을 삭감당하고도 2위. 다만 에콰도르에 큰 고민이 하나 있어요. 18경기를 뛰면서 5실점. 근데 득점은 14골밖에 못했어요. 14골. 18경기에 14골. 수비가 좋으니까 결과는 냈는데 공격이 너무 약해요. 더 웃긴 건 공격 주전이 36살 에네르 발렌시아예요. 36살 노장이 아직도 에콰도르 최전방에서 뛰고 있어요. 세대 교체가 전혀 안 된 거죠. 수비에 투자한 건 PL 세리에어급인데 공격은 아직도 세대 교체 못하고 노장 의존 중. 그래도요, 이번 월드컵 조 편성을 보면 에콰도르가 조 1위를 노려볼 수도 있는 위치예요. 월드컵은 화려하게 이기는 팀이 우승하는 게 아니라 안 지는 팀이 우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콰도르의 그 숨막히는 수비 조직력이 어떤 팀들을 괴롭힐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 팀 일본입니다. 잠깐 과거로 가볼까요? 예전에 일본이 월드컵 우승이 목표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들 어떻게 반응했냐면 비웃었죠. 아시아팀이 무슨 월드컵 우승이냐고 그냥 16강이나 가라고. 근데 그 비웃음이 지금 어디로 갔냐면 싹 다 사라졌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독일 잡고 스페인 잡고. 그때도 이변인의 소리가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일본은 계속 강팀들을 줄줄이 두드려 팼어요. 이제는 이변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처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2026 아시아 지역 예선 성적은요. 10경기 7승 2무 1패 30골 3실점 조 1위 통과. 그리고 아시아 지역 예선은 뭐 일본 입장에서 위협적인 상대가 없으니 큰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면 최근에 독일, 프랑스, 브라질 같은 팀들 상대로 결과 챙겨온 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일본의 진짜 강점은 스타 플레이어가 한두 명 있는 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팀은 전술적 조직력이 핵심입니다. 거의 모든 선수들 소속팀이 유럽이에요. 다양한 포지션에 골고루 재능들이 깔려있고 뎁스가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요. 엔도, 쿠보, 카마다 같은 빅리그 선수들도 상황에 따라 벤치로 내려갈 수 있을 정도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아스날에서 레귤러로 뛰는 선수가 일본 대표팀 벤치에 앉을 수 있는 팀이라는 거예요. 뎁스가 그 정도라는 겁니다. 아쉬운 부분은 분명 있어요. 피지컬 싸움이나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여전히 약점을 드러냅니다. 덩치 크고 피지컬 좋은 유럽 팀들이 그 약점을 집중 공략하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월드컵 직전에 미토마 카오루랑 미나미노 타쿠미가 부상으로 낙마했어요. 이 두 선수는 일본 공격의 핵심 자원이었는데 꽤 뼈아픈 손실입니다. 조 편성도 다소 어렵게 됐어요. 근데 있잖아요. 예전 일본이었으면 핵심 선수 2명 빠지면 팀이 흔들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은 그 정도 손실로 무너질 팀이 아닙니다. 그만큼 시스템이 탄탄해졌고 선수층이 두꺼워졌어요. 일본의 16강 징크스 들어보셨죠? 지금까지 일본은 한 번도 8강 문턱을 못 넘었어요. 이번 대회에서 그 징크스를 깨고 역사를 쓸 수 있을지 진짜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5팀 정리해봤는데요. 콜롬비아, 노르웨이, 모로코, 에콰도르, 일본. 이 5팀 중에서 과연 이번 월드컵에서 진짜 사고를 칠 팀이 어디가 될까요? 여러분의 픽은 어디인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글쎄요. 아직 말 못합니다. 영상으로 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